2027학년 대비 초등유명인재고사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월부터 쭉 공부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고, 이론은 항상 무엇과 같이 연관돼야 될까요? 기출과 연관돼야 돼. 기출. 다시 그럼 이제 기출을 공부한 다음에 이론을 피드백하는 형식으로 선생님 공부를 하는 것들입니다. 즉 여기서 이론이라는 건 선생님들이 뭘 말하냐면, 여기에 제시된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든가 지도서 총론, 강론, 교과교육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선생님들 이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때는 우리 앞에서 봤더니 내체표의 내용 요소, 즉 무슨 말이야?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내용 요소가 선생님들 중요하다는 걸 봤었죠. 이러한 내용 요소와 그 다음에 성취 기준, 고려시, 유의사항,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설이야, 신설. 그래서 신설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해요. 그럼 이 신설된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찾았으면 다시 이걸 지도서, 강론으로 가가지고 어느 단원이 신설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뭐가 중요했죠? 기출문제. 그래서 관련 기출을 묶어서 풀어봐라. 그리고 빠진 개념을 헷갈린 개념을 체크해봐라. 이게 선생님들 이론을 공부하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론, 기출, 다시 피드백이다. 그럼 이제 여기에 맞춰 저도 어떻게 공부하냐면, 저는 1, 2월에 이론 뽀개기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론이 선생님들 지금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강론, 교과교육론이 나와 있는데 1, 2월은 주로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교육론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3, 6월은 지도서, 강론을 공부합니다. 자, 즉 강론은 교육과정에 있을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을 뭐 할까? 실제 이걸 바탕으로 교과서가 집필되어 있어. 그럼 그 교과서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강론이야. 그러니까 강론을 공부하려면 머릿속에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이 명확히 선생님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 지나치게 강론이 많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야? 자, 10개 교과에 검정 출판사이다 보니까 물론 국정도 있지만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 교재에 누적적으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선생님들 이게 당곤화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 8월에 제가 족보 뽀개기라는 교재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7, 8월부터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 족보 뽀개기는요, 선생님들 이론, 강론 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 기출.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초등교육과정 있죠. 초등교육과정에 1, 2학년, 1, 2, 3, 4, 5, 6 있잖아요. 이것을 재구성해가지고 초등 특수, 중등 특수에서 가르치거든요. 자, 그래서 임용고사 이랬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내용은 자, 초특에서 많이 나오고 초등학교 5, 6학년 내용은 중등 특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등 특수, 초등 특수 임용 기출도 공부해야 됩니다. 다 아는 게 아니라 관련된 것.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 또 하나 1, 2학년. 1, 2학년은 유치원 임용고사 문제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유치원 임용 기출을 주제별로 제가 묶어요. 묶어가지고 이걸 한 권에 제가 단권화 시켜놨습니다. 요걸 이제 7, 8월에 본격적으로 수업합니다. 자, 근데 이게 뭔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7, 8회 하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들 너무 버거워요. 왜? 문제도 풀어야 될 기출도 많지. 물론 그 기출은 과거에도 다뤘던 문제도 있고 새롭게 추가한 기출도 있지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선생님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7,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수업했었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그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버거움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선생님들 어떻게 하냐면 본 수업을 1, 2월에 이론 뽀개기, 3, 6월 강론 뽀개기 쭉 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자, 이 수업 이외에 1, 2월부터 제가 본 수업 이외에 줌으로 주 이틀씩 족보 뽀개기에, 이번에 국어를 공부했으면 국어의 족보 뽀개기를 국어의 이제 국어를 족보 뽀개기에 쭉 선생님들 정리하는 형식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뭐 추가해볼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선생님들
올해부터 이 부분을 제가 신설했습니다. 주위에 족보 뽀개기에 정리해보자. 그럼 이게 1, 2, 3, 4, 5, 6 쭉 가보면서 7월에 이제 다시 최종적으로 족보에서 차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족보 뽀개기를 누적식으로 파자 그 말이었어요. 이게 이 초과정 교재가 이론, 강론 여러 분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디에서 정리하자? 족보에서 정리하자 쌤 그 말이야. 자, 올해 수업에 제가 이제 이게 하나 특징이 있고 또 하나 쌤들 방금 봤더니 쌤들 뭐가 중요하더라? 기출이 중요해. 기출. 그쵸? 그 기출은 봐봐 쌤들 한 번 풀고 끝내지 말고 최소 3번은 봐야 돼. 즉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쭉 방금처럼 뭐가 나왔네 감을 잡고 이제 나중에 또 보면서 자기가 풀어보면서 이거 왜 틀렸지? 오답과 정답에서 논리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런 자 과거에 반복된 개념 도덕은 교과서 구성이 중요하구나. 체육, 음악, 미술, 국어는 가치도가 또 잘 나오네. 나름대로 유형별, 계층별 머릿속으로 쌤들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쌤 중요해요. 자 그리고 오답의 핵심은 오답 노트를 만들 핵심이 뭐냐면 왜 틀렸냐가 아니었어요. 왜 이게 답이냐가 중요해요. 왜 이게 답인가? 그러니까 왜 이게 답인가? 자 그걸 찾으려면 문제의 함정이나 힌트가 있는가 없는가? 출제자가 요구한 문제인가?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잘못되어 있고 출제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관찰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은 매번 우리가 지문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래서 저도 동일 기출문제를 반복 심화하는 형식으로 수업합니다. 근데 이 동일한 기출문제 속에 여러 교육과정 문제도 있고 강론 문제도 있고 교과 교육론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1, 2월 달은 주로 뭘 중심으로 보냐면 여기 있는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 교육론을 중심으로 봅니다. 3, 6월에는 동일한 이 기출문제를 강론을 중심으로 기출해서 분석합니다. 자 그리고 7, 8월은 과목별로 기출을 변형해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또 앞에서도 교대 모의고사란 말이 있었잖아요. 즉 저도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 강사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대 모의고사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선생님 보면요. 저도 강사지만 교대 모의고사가 임용을 준비하는데 아주 선생님들 중요한 게 느껴집니다. 교대 모의고사에서 선생님들 문제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되는 걸 잡는 게 선생님들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교대 모의고에서 내가 풀어봤을 때 각 교대마다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이걸 볼 때 뭐가 있냐면 몇 점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점이 내가 취하겠고 실전처럼 시간 재놓고 보는 게 선생님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교대 모의고가 선생님들 중요하다는 건 선생님들 제가 뭘 하나 또 보여드리냐면 이걸 하나 선생님들 제가 예로 들어드릴게요. 미술과인데요. 제가 교대 모의고를 연도별로 선생님들 쭉 정리하거든요. 교대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면 올해 선생님 미술 문제잖아요. 미술 문제를 보면 선생님들 뭐가 나오냐면 여기 종이판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이판화.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판화의 공통적 특징이라고 나와 있고 한 개의 판, 다색판화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올해 이게 선생님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올해 문제.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 교대 모의고 뽀개기 미술에 보면 9번에 종이판화가 있고 19번에 선생님들 다색판화라고 있어요 없어? 있죠. 지금 이게 25일 날 제가 판화만 이렇게 체크해서 선생님들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 나름대로 교대 모의고사를 쭉 보면서 올해는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연도별하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모아보면서 선생님들 어느 정도 각 교대마다의 교집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게 선생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교대 모의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선생님들. 출처를 찾아보고 선생님들 공부해보는 게 아주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대 모의고를 선생님 분석합니다. 이걸 선생님들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모고를 보면서, 모고는 선생님들을 보면 이제 자기 학교의 모고를 볼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내가 이 문제가 틀렸으면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는지, 아니면 알았는데 부주의로 틀렸는지, 아니면 풀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정말 이거 머리도 아프고 이 집중이 안 되더라, 멘탈 흔들려서 틀렸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분석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게 교대 모고를 통해서. 그럼 이제 저는 9, 10월에 교대 모고를 연도별, 교과별로 분석해서 완벽 선생님들 정리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교대 모고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것 선생님들 족보법에서 부족한 내용 체크해서 이제 한 권에 개념, 오답, 기출을 정리하는 작업이라.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이제 교대 모고라든가 이걸 보면서 족보법에서 내용이 또 추가해야 될 게 뭔가, 또 족보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 이걸 이제 자기가 찾아라 선생님들 해보는 거야 선생님들. 자, 그랬을 때 이제 7, 8, 그럼 90 계속 지금 선생님들 족보를 제가 활용할 거예요. 족보법에 있는 교재를. 그럼 여기 단고나의 핵심은 일단은 봐봐. 일단은 선생님들 수직적 단고나야. 무슨 말이야 선생님? 수직이라는 것은 각 교과별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국어하면 교육과정 설계와 개요, 목표, 성격, 내용 체계표, 성취기준, 교수학 방법 평가, 이렇게 교과별로 이렇게 공부하는, 이게 수직적 단고나. 나중에 선생님 공부할 때 이제 이게 어디서 봤어. 찾을 때 혼란해서 찾을 때 헷갈린다면 헷갈려. 그래서 찾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단고나가 선생님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고나 할 때는 선생님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뭐 해야 돼?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서 자주 물어보는 순서, 패턴으로 재배려라.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족보에 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으면 또 교대든 학원 강사의 교대 모고든 학원 강사의 문제를 풀었으면 그날 바로바로 단고나에 반영하십시오. 새로 알게 되면 압축 페이지를 추가해라 쌤 그 말이야.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과거에 동영 문제가 언제 나왔었는데 동영 기출 문제 찾아가서 이제 추가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고나를 반복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이 뭐고 이건 별로 필요 없구나, 이걸 줄여가지고 내용을 점점 줄이는 거야. 줄여 이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단고나만 보면 전범위가 독수될수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선생님들 또 이제 교과별로 하다 보면 이제 교과 간에 간섭이 생겨. 간섭. 이게 헷갈리는 개념을 묶어서 리스트해야 돼. 이제 안 헷갈려. 이제 이게 혼동돼 버리니까 선생님 이게. 예를 들면 선생님들 좀 전에 제가 공룡뻐기라는 게 이런 의도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귀납하면 이게 수학과의 귀납, 도덕과의 귀납, 과학과의 귀납 다 똑같아요. 단지 예시만 다를 뿐이야. 근데 공부할 때 이걸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잡아가지고 쭉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냐면 수평적 단고나라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 이렇게 쭉 공부하더라. 이게 족보법 얘기야. 근데 다시 이제 혼란되는 것들, 헷갈리는 개념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단고나하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제가 두 가지를 선생님들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목별 족보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족보가 이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제 족보 인출하기. 무슨 말이야? 1, 2월 이론 시간에 선생님들 국어를 배웠으면 국어 이론법이 교재에서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이제 중요한 걸 리스트를 쭉 제시해, 리스트를 쭉. 그럼 이제 이 제목만 보고도 선생님들, 대화의 원리, 순서 교대가 뭐야? 이거 선생님들 떠올려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잘 안 찾아져요. 그래서 페이지를 적어놨잖아요. 그럼 뒤에 페이지에 다 이게 선생님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찾는 시간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화.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들 이론, 강론, 총론, 교육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국어에서 2022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매체 이런 식으로 족보를 제시했고 이제 그 뒤에 국어 족보 1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용을 선생님들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1월 달부터 여기다 막 중요한 것도 뭐 추가할 수 있고 쭉 정리해보자 선생님 그 말이에요. 1월 달부터 저랑 줌으로 서대할 겁니다 선생님들.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선생님들 보면 이제 이런 족보를 공부했으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출문제는 서로 뭐 해라? 묶어서 같이 풀어보자 그랬잖아. 묶어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족보 18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 다음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건 기출은 초등 기출이란 말이에요. 그냥 기출은. 초등에 2014에 나왔고 초특에 2018학년도에 출제가 되었었고 2012에 또 초특에 나왔었고 또 봐봤어요. 선생님들. 중등에는 2011, 2018에 나왔구나. 즉 여기에는 모든 걸 총망라해놨습니다. 중등, 초등, 유치원, 초특, 중특 다 들어가 있어요. 또 봐보세요. 이제 수직적으로 공부했으면 수평적으로. 자, 공통용어 뽀개기. 이런 식으로 쓰면 제가 제 나름대로 디지털 소양하면 전 교과를 묶어주는 거예요. 또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로봇 등등 유창성 각 교과별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 옆에 이제 1번 디지털 소양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 디지털 소양이 총론, 국어, 또 영어 있죠? 사회 이런 식으로 뭐 도도, 음악 각 교과별로 쓰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체육 이렇게 쭉 정리했습니다. 모든 교과를 쓰면 다 정리한 거예요. 뭐 디지털 기술도 나와 있고 좀 전에 봤던 선생님들 3번에 뭐가 있습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왜 그럼 제가 디지털 소양을 선생님들 제일 먼저 제시했을까요? 이게 선생님들 최근에 전 세계적인 가장 큰 트렌드가 뭐야? 디지털 AI야. 여기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분야를 선생님들 트렌드를 해서 쭉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 실과에서는 로봇을 공부해요. 국어는 뭘 공부할까? 선생님, 로봇이 사람을 대신함으로써 국가에서 봤을 때는요. 노동자가 로봇이 돼버려요. 그래서 뭘 거둘 수가 없어. 세금을 걷지 못해요. 그럼 국어에서는 로봇에서도 세금을 거둘까 말까. 자, 다양한 관점의 글을 공부하는 게 국어야. 로봇의 도입 여부. 자, 실과는 로봇 자체를 공부합니다. 로봇의 구조를 선생님 공부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또 봐봐. 국어에서의 유창성, 영어에서의 유창성 어떤 식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쭉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수평적으로 정리하시도록. 자, 그러면 단권하는 족보 뽀개기하고 공통용어 뽀개기 있죠. 자, 족보는 1월부터 쭉 선생님들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통용어 뽀개기는 7, 8, 90 있죠. 자, 그때 제가 선생님들 족보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때 공통용어를 다시 이제 줌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1년 동안의 공부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정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생님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것과 2022에서 새롭게 등장한 걸 중심으로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2027학년도 초등 임용학습 전략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